당신 살리려고 내 몸속 장기까지 떼어줬는데. 덕분에 살았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 나가줘. 집 비번 바꿨으니까 올 생각 말고. 아주머니 고생하셨어요? 근데 이제 철호 오빠 견엔 내가 있거든. 12년 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평범한 주부 서영. 어느 날 남편 도훈이 강경화 말기 판정을 받게 되고 오직 간 이식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입니다. 서영은 주저없이 자신의 간을 기증하기로 결심하고 위험한 수술대에 오릅니다. 의사들도 기적이라 부를 만큼 완벽한 수술 성공. 하지만 서영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감동적인 재회가 아닌 남편의 차가운 이혼 통보였습니다. 마취가 덜 깬 아내의 병실을 찾아온 도훈은 새 출발을 하고 싶다며 내연녀 서아린을 데려와 이혼을 요구합니다. 심지어 시어머니마저 아들의 배신을 두둔하며 서영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데요. 하지만 서영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반전의 카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버림받은 절망의 순간, 과연 서영은 어떻게 이 시련을 극복하고 통쾌한 반격에 성공했을까요? 절망에서 희망을 찾아가는 한 여성의 당당한 홀로서기와 가슴 뻥 뚫리는 사이다 복수극.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지금 바로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수근 새벽 4시 남들은 가장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 나의 하루는 가스레인지의 푸른 불꽃과 함께 시작됩니다. 35년 전, 이 집 문턱을 넘던 날 시어머니는 말씀하셨죠. 종갓집 맏며느리는 죽어서도 이 집 귀신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 말이 축복인 줄 알았던 철없던 시절에 나는 이제 온데간데 없고 마디마디가 툭 붉어진 거친 손만 남았습니다. 갑자기 안방문이 거칠게 열리는 과당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인 권 여사가 날카롭게 말한다. 야, 이정숙, 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도 국만 끓이고 있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잊었어? 문중 어른들 다 오시는 날이야. 정숙은 차분하게 받아치며 어머니, 벌써 나물 다 무치고 탕국 올렸어요. 이제 젖만 부치면 됩니다. 들어가서 조금 더 주무세요. 새벽 공기 차요. 권 여사는 코웃음 치며 주무세요? 내가 일을 이 모양으로 느릿느릿하는데 잠이 오겠냐? 에휴, 내 팔자야. 우리 아들이 너 같은 여자를 만나서 사업도 안 풀리고 몸도 저 모양이지. 복 없는 년이 들어와서 집안 기둥뿌리가 다 썩었어. 정숙은 칼질을 멈추고 잠시 침묵하다가 어머니, 철호 씨 사업 안 풀린 게 왜 제 탓이에요? 저 친정 땅까지 팔아서 뒷바라지했어요. 말씀이 너무 지나치세요. 뭐, 지나쳐? 이게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장부 정리나 똑바로 해놔. 이번 제사에 들어온 부조금 한 푼이라도 비면 내 친정으로 보낸 줄 알 거니까. 정숙은 서러움이 목구멍까지 차오르지만 꼴꺽 삼킵니다. 울면 부정 탄다는 시어머니의 호통이 환청처럼 들리거든요. 그때 안방에서 거친 기침 소리가 들려옵니다. 남편 철호입니다. 기침 소리 쿨럭, 콜록. 물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 챙그랑. 내 정숙은 놀라며 여보, 괜찮아요? 아이고, 이 유리 조각을 어째. 손 안 다쳤어요? 철호는 술 냄새 섞인 거친 숨소리로 저리 치워. 짜증나게 진짜. 야, 물을 왜 이렇게 뜨거운 걸 가져와? 나 죽이려고 작정했어? 아니에요, 여보. 미지근하게 탄다고 탔는데. 미안해요. 다시 가져올게요. 철호는 정숙의 팔을 거칠게 뿌리며 됐어. 집구석 꼴이 이게 뭐야. 제사고 뭐고 다 때려치워. 내가 이 짓거리 보려고 장가간 줄 알아? 사업은 망해먹고 마누라는 하루 종일 궁상 떨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고. 정숙은 바닥에 유리 조각을 손으로 줍다가 베이며 아, 철호는 상처는 보지도 않고 등을 돌리며 나가서 그 지겨운 국이나 끓여. 돈도 못 벌어오는 게 유세는. 정숙은 손가락 끝에서 솟아나는 선홍빛 피보다 남편의 입에서 나온 무심한 말 한마디가
심장을 더 깊게 베어냅니다. 여보, 당신은 모르죠. 내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기도하며 버텼는지. 당신이 술에 취해 비틀거릴 때마다 내 영혼도 함께 비틀거렸다는 걸. 하지만 전 믿었습니다. 내 헌신이 깊어지면 언젠가 당신의 차가운 마음도 녹을 거라고. 그게 착각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부엌 한편에서 태식의 전화가 걸려오는 진동 소리가 들린다. 정숙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낮은 목소리로 여보세요? 태식아. 태식은 전화기 너머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누님 접니다. 목소리가 왜 이래요? 또 박철호 그 자식이 속 썩입니까? 정숙 아니야.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그래. 이 새벽에 웬일이니? 그냥 마음이 안 좋아서요. 누님,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게 노예처럼 살지 말고 이제 누님 인생 찾으라고요. 법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거 많아요. 정숙은 씁쓸하게 웃으며 태식에게 말한다. 나 종갓집 며느리야. 애들 아빠 저 모양인데 나까지 등 돌리면 저 사람 정말 죽어. 부부가 뭐야.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게 부부지. 고맙다. 걱정해줘서. 제사 지내고 연락할게. 태식아, 내 말이 맞을지도 몰라. 하지만 난 내 운명을 믿었어. 내가 이 사람의 갈비뼈가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어주면 언젠가 이 집안에 볕이 들 거라고. 하지만 신은 내 기도를 엉뚱한 방향으로 들어주셨습니다. 남편을 살릴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는 나를 죽이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으니까요. 정숙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평생을 술과 화풀이로 보낸 사람이라도 막상 쓰러진 모습을 보니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35년 원수라지만 내 자식들의 아버지고 내가 선택한 내 운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의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의사는 사무적이고 차분하게 말한다. 박철호 환자분, 강경화 말기에 간암세포가 이미 퍼졌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약물 치료도 의미가 없어요. 이대로라면 길어야 3개월입니다. 정숙은 목소리가 떨리며 3개월이요? 선생님, 그게 무슨... 얼마 전까지 술도 마시고 화도 내던 사람인데 그게 말이 되나요? 어떻게든 살릴 방법이 없나요? 의사가 말한다. 유일한 방법은 간 이식뿐입니다. 하지만 기증자를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죠. 가족 중에 혈액형이 맞는 분이 계시다면 당장 검사부터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시어머니 멀리서 달려오며 이정숙, 우리 아들 어떻게 됐어? 응? 의사가 뭐래? 정숙은 멍하니 간 이식을 해야 한대요, 어머니. 안 그러면 3개월도 못 버티신다고. 권 여사는 갑자기 정숙의 멱살을 잡듯 다가오며 그럼 내가 해. 내가 해야지. 내가 우리 집 들어와서 복도 없이 아들 저 모양 만들었으면 내 간이라도 떼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정숙은 충격받은 시어머니에게 말한다. 저도 이제 나이가 60이 다 돼가요. 저도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 어떻게 무턱대고. 권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척하며 아이고, 내 아들 다 죽네. 마누라라는 년이 자기 살겠다고 남편 죽어가는 꼴을 보고만 있네. 이 독한 년, 천벌을 받을 년. 철호는 병색이 완연한 목소리로 말한다. 정수가, 나 좀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내가 깨어나면 정말 새 사람 돼서 당신 호강시켜줄게. 나 이대로 죽기 너무 억울해. 제발. 정숙은 살려달라는 그 한마디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평생을 나를 괴롭혔던 그 눈물이, 그 비겁한 눈물이 왜 그렇게 가슴 아프게 다가왔을까요? 그래, 어차피 한 몸인데 내가 좀 아프고 말지. 이 사람 살려서 남은 인생은 좀 사람답게 살아보자. 그게 제 인생 가장 큰 실수인 줄도 모르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기증 서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정숙은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친정 엄마에겐 차마 말도 못하고 혼자 병원 옥상에서 밤하늘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신이시여, 이 수술만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하지만 제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남편의 병실에서는 제가 모르는 다른 음모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제니는 차갑고 세련된 목소리로 오빠 정말 그 아줌마가 해준대? 멍청하긴. 장기 떼어주는 게 장난인 줄 아나 봐. 철호는 비열하게 웃으며 내 마누라잖아. 내가 좀 울어주니까 바로 넘어가네. 걱정 마. 수술 끝나고 몸 회복되면 바로 정리할 거니까. 내가 말한 그 보험, 서류 다 준비됐지? 당연하지. 아주머니 인감 도장 내가 살짝 빌려왔어. 수술하다 잘못되면 오빠는 새 인생 사는 거고 우린 부자 되는 거야. 알지? 정숙은 온몸이 수천 개의 바늘로 찔리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옆구리가 타들어가는 통증의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평온했습니다. 이제 됐다. 내 살을 주었으니 그 사람도 살겠지. 우리 가족에게도 드디어 봄이 오겠지. 마치 기운에 취해 꿈결처럼 들려오는 목소리들이 그 사람의 걱정 어린 안부인 줄만 알았습니다. 병실 문이 아주 조용히 열리는 소리, 다가오는 구두 소리가 들려옵니다. 제니는 낮게 속삭이며 오빠 정신 좀 들어. 의사가 수술 아주 잘 됐대. 이제 오빠가는 새 것처럼 깨끗해진 거야. 철호는 수술 직후라 힘겹지만 비열함이 서린 목소리로 살 것 같다. 진짜 내 마누라 간이 싱싱하긴 한가 보네. 몸에 힘이 도는 게 느껴져. 정숙은 당황하며 철호 씨? 목소리가 왜 저렇게 생생하지? 나를 걱정해 주는 건가? 그런데 옆에 있는 이 여자는 누구지? 제니가 말한다. 자, 이거 봐. 오빠가 말한 이혼 서류. 그리고 이건 아까 말한 보험금 수령인 변경 확인서야. 아주머니 아직 마취 안 깨서 아무것도 몰라. 지금 손가락에 인조지문 찍어서 다 처리했어. 철호는 피식 웃으며 잘했어. 이제 이 지긋지긋한 할망구랑도 끝이네. 35년 동안 종갓집 며느리 노릇하느라 팍삭은 얼굴 보는 것도 고역이었는데 덕분에 몸보신 제대로 하고 새 출발하네. 오빠도 참 잔인하다. 그래도 간까지 떼어준 마누라인데. 철호가 말한다. 야, 간 떼어달라고 내가 빌었냐? 지가 좋아서 준 거지. 부부돌이 어쩌고 하길래 좀 울어줬더니 덥석 내놓더라고. 멍청한 년. 이제 이 집이랑 땅, 내 명의로 다 돌려놨으니까 너랑 나랑 강남 아파트로 이사 가면 돼. 정숙은 절규하는 심정으로 믿기지 않는 듯. 아니야. 아니라고 해줘. 내 귀가 먹은 거라고, 마취 때문에 헛것을 듣는 거라고 말해줘. 박철호, 당신 어떻게 이래? 내 피를 나누고 내 살을 베어준 나한테 어떻게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해? 권시어머니 문을 열고 들어오며 얘들아 조용히 해라. 2년 깨어나면 어쩌려고. 야, 서류는 다 챙겼니? 철호는 그럼요, 어머니. 이제 이 집구석에 이정숙이 자리는 없어요. 수술 자국 아물기도 전에 쫓아버릴 거니까 걱정 마세요. 그래, 잘했다. 간 떼어줬으니 죽지는 않겠지. 돈 몇 푼 던져주고 친정으로 보내버려. 내 아들 살려준 값은 그걸로 충분하다. 정숙은 서늘하고 낮은 목소리로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뜨면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마주해야 하니까요. 심장을 도려내는 고통보다 내가 믿었던 35년의 세월이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박철호, 권 여사, 그리고 이름 모를 저 여자. 너희들이 내 몸에서 떼어간 건 간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내 인간에 대한 믿음이었어. 그래, 내 살 좀 잘 먹고 잘 살아봐라. 그 장기가 너희를 살리는 약이 아니라 너희를 파멸시킬 독이 되게 해주마. 정숙은 수술한 자리에 덧댄 거즈가 붉게 물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병원 보안 요원들은 자비가 없었죠. 남편이라는 작자가 의부증 환자의 행패라며 신고를 했고 시어머니는 제 짐 가방을 병원 로비 바닥에 던졌습니다. 35년의 세월이 그 낡은 가방 하나에 담겨 빗물 속으로 처박혔습니다.
빗속에서 정숙이 짐 가방을 끌며 걷는 소리, 구두굽이 물덩이에 빠지는 소리가 납니다. 정숙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허덕이는 소리. 옆구리가 너무 아파. 박철호, 이 나쁜 인간아. 내가 당신을 살렸는데 어떻게 나를 이 빗속에. 정숙은 처절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칼날처럼 박혔습니다. 환자복 위에 얇은 코트 하나 걸친 채 피 섞인 빗물을 흘리며 우는 여자를 사람들은 미친 사람 보듯 지나쳤습니다. 전화를 걸 곳도 없었습니다. 친정 엄마가 알면 쓰러지실 테고 자식들에겐 차마 이 꼴을 보일 수 없었으니까요. 세상에 나 혼자뿐이라는 공포가 수술 통증보다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멀리서 급브레이크를 밟는 타이어, 마찰음 끼익 차 문이 열리고 누군가 급하게 달려오는 발소리가 가까워집니다. 태식은 경악하며 누님, 정숙 누님, 아니 이게 무슨 꼴이에요? 누님 맞죠? 정숙은 초점 없는 눈으로 올려다보며 태식, 이니? 태식아, 나 이제 갈 데가 없어. 나 좀 살려줘. 태식은 정숙을 부축하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이 미친 인간들, 수술한 사람을 이 빗속에 버려. 누님 정신 차려요. 제 차에 타세요. 어서요. 태식은 핸들을 꽉 쥐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박철호 그 새끼,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누님, 제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 집안 인간들 사람 아니라고. 왜 내 말을 안 듣고 그 귀한 강까지 떼어줬냐고요. 정숙은 창밖을 보며 멍하니 사랑인 줄 알았어. 35년 같이 살았으니까 내가 살려주면 고마워할 줄 알았지. 근데 태식아, 그 사람은 내가 깨어나기도 전에 내 보험금 이야기를 하더라. 내 인감으로 도장을 찍고 나를 미친 여자로 만들었어. 태식이 눈시울이 붉어지며 누님 걱정 마요. 나 변호사예요. 그 인간들이 누님한테 한 짓 뼈저리게 후회하게 해줄 겁니다. 일단 제 개인 오피스텔로 가요. 거기서 몸부터 추스르세요. 복수는 그 다음입니다. 정숙은 차갑고 단단해진 목소리로 태식의 따뜻한 차 안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이정숙이라는 이름으로 흘리는 눈물은 이게 마지막이라고. 빗물에 씻겨 내려간 건 내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박철호를 향한 마지막 한 줌의 연민까지 모두 씻겨나갔죠. 태식아, 고맙다. 내 말대로 할게. 나를 죽이려 했던 그 장기가 이제는 그 인간을 심판하는 증거가 되게 할 거야. 태식의 사무실은 고요했지만 내 머릿속은 수만 개의 파편이 부딪히는 전쟁터였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며 태식이 건넨 서류들, 그 종이 한 장 한 장에 적힌 글자들은 내가 35년간 믿어온 가족이라는 이름의 신기루를 산산조각 내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분노를 억누르며 누님 마음 단단히 먹고 보세요. 박철호, 이 인간은 단순히 외도를 한 게 아닙니다. 이건 계획적인 범죄예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으며 이게 다 뭐야? 이 보험 증권은 내 이름인데? 태식은 정숙에게 말한다. 수술 일주일 전입니다. 누님 명의로 거액의 사망보험이 3건이나 가입됐어요. 수혜자는 전부 박철호 본인이고요. 누님이 수술대 위에서 잘못되기만을 바랐던 겁니다. 누님 간으로 제 목숨은 살리고 혹시라도 누님이 죽으면 그 보상금으로 저 내연녀랑 호의호식하려 했던 거예요. 정숙은 숨이 막히는 듯 실성한 듯한 짧은 웃음 10억. 내 목숨값이 10억이었구나. 태식아, 나 그 사람 살리겠다고 수술실 들어가기 전까지 그 사람 손 꼭 잡고 기도했어. 나 죽어도 저 사람만은 살려달라고. 내가 바보였어. 내가 정말 천치였어. 태식은 정숙의 손을 잡으며 누님 울지 마세요. 이제 그 눈물 아까워요. 여기 더 보셔야 할 게 있어요. 박철호가 누님 몰래 친정 땅 담보로 대출받은 5억, 그 돈 지금 유진이 이름으로 된 유령회사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누님을 심각한 의부증과 피해망상으로
몰아넣은 정신과 소견서예요. 누님이 반항하면 바로 폐쇄병동에 가두려고 미리 손 써둔 겁니다. 정숙은 눈물을 닦고 눈빛이 서서히 매섭게 변하며 정신병원? 나를 미친년으로 만들어서 영원히 입을 막으려 했다는 거네. 박철호, 너는 사람이 아니야. 짐승도 제 새끼 돌보는 법인데 너는 내 목숨 구해준 사람 심장에 칼을 꽂았어. 창밖의 화려한 불빛들이 마치 그들의 추악한 웃음소리처럼 보였습니다. 슬픔은 이제 사치였습니다. 내 몸속에서 도려내진 감만큼 내 마음속의 연민도 도려냈습니다. 이제 내 혈관에는 피 대신 도끼가 흐릅니다. 태식아, 나 도와줘. 법이든 뭐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 그 인간들이 가진 거, 그 인간들이 누리는 그 가짜 천국. 내가 지옥으로 바꿔줄 거야. 박철호가 이식받은 내 간이 매일 아침 그 인간의 온몸에 내 분노를 퍼뜨리게 할 거야. 태식은 단호하게, 알겠습니다, 누님. 철저하게 준비하죠. 그들이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가장 비참하게 추락하게 만들겠습니다. 정숙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용서는 자신을 위한 선물이라고. 하지만 내 살점을 도려내고 내 인생을 훔쳐간 자들에게 줄 선물 따위는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태식이 붙여준 이들은 유능했습니다. 박철호의 외도 현장, 공금 횡령의 흐름, 그리고 나를 미친 여자로 몰기 위해 매수했던 의사들의 명단까지. 이제 모든 퍼즐은 맞춰졌습니다. 레스토랑 구석, 변장한 정숙이 메뉴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옆 테이블의 대화를 엿듣는다. 제니와 와인을 마시며 깔깔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오빠, 이번에 신규 법인 세우면 내 지분 40% 확실한 거지? 그 아줌마 친정 땅 판 돈 정말 요긴하게 쓰네. 철호는 거만하게 허허 웃으며 걱정 마. 그 할망구는 지금쯤 어느 요양원 구석에서 벽지나 뜯고 있을걸. 내가 정신병 증거를 얼마나 완벽하게 만들어놨는데. 이식받은 간이 좋긴 좋네. 몸에 활력이 넘쳐. 그래도 오빠, 혹시라도 그 아줌마가 나타나면 어쩌려고? 철호는 차가운 목소리로, 나타나면? 다시 가둬버리면 그만이야. 내 말 한마디면 그 여잔 세상에서 사라지는 존재라고. 자, 우리 성공을 위해 건배하자고. 정숙은 내 간으로 숨을 쉬며 내 죽음을 논하는 그들의 웃음소리.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터뜨리면 고작 뺨 한 대지만 기다리면 그들의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요. 박철호 마음껏 웃어도 내가 마시는 그 와인이 조만간 내 눈물이 될 테니. 정숙은 태식의 사무실로 돌아오던 길 철호가 보낸 괴한들에게 가방을 빼앗기고 협박을 당했습니다. 조용히 시골 내려가서 죽은 듯 살라는 그 인간의 마지막 경고였죠. 한강 다리 난간을 붙잡고 서니 차가운 강물이 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여기서 끝내면 이 고통도 멈추겠지. 옆구리의 날카로운 통증에 정숙이 신음하며 주저앉는다. 정숙은 바닥을 긁으며 아파.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술 자국이 미친 듯이 욱신거렸습니다. 마치 내 몸속에 남은 마지막 자존심이 나를 때리는 것 같았죠. 이정숙, 너 이대로 죽으면 저 인간들이 내 장기로 천년만년 행복할 텐데 억울하지도 않니? 정숙은 눈을 번쩍 뜨며 낮고 강렬하게. 아니, 못 죽어. 아니, 안 죽어. 내가 왜 죽어? 죽어야 할 건 내가 아니라 저 짐승들이야. 정숙은 그 길로 미용실로 향했습니다. 35년 동안 고수했던 답답한 쪽머리를 잘라내고 검게 그을린 얼굴을 화려하게 덮었습니다. 거울 속엔 더 이상 종갓집 며느리는 없었습니다. 오직 복수를 위해 지옥에서 돌아온 여왕만이 서 있었죠. 철호는 마이크를 들고 말한다. 자, 여러분. 오늘 넥스젠 바이오의 출범은 대한민국 의료계의 새로운 역사입니다. 저와 유진이 이사가 손을 맞잡고 갑자기 연회장의 거대한 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린다. 음악이 멈추고
하객들이 일제히 뒤를 돌아보는 소리가 들린다. 구두 소리가 대리석을 날카롭게 때리는 소리가 들린다. 박철호 대표님, 오늘 축사가 아주 훌륭하네요. 그런데 주인공이 빠진 잔치가 무슨 재미가 있겠어? 철호는 마이크를 놓칠 뻔하며 창백해진 얼굴로 당신, 이정숙, 어떻게, 여기가 어디라고? 정숙은 우아하게 단상을 향해 걸어오며 왜 내가 정신병원에서 벽지 바르고 있을 줄 알았어? 아쉽네. 내가 당신간 떼어준 정이 있어서 이렇게 직접 축하해 주러 왔는데 제니는 당황해서 정숙을 막아서며 소리친다. 이 아줌마가 미쳤나? 경비, 당장 끌어내요. 정숙은 제니의 손을 거칠게 쳐내며 비켜, 이 근본 없는 년아. 첩이 안방마님 행세하는 건 오늘로 끝이니까. 정숙은 하객들을 향해 마이크를 들고 말한다. 여러분, 오늘 이 남자가 발표한 사업 자금, 그리고 그가 살고 있는 이 목숨, 누구 것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남자의 몸속엔 지금 재간이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숨기고 있는 이 가방 안엔 여러분을 경악시킬 살인 공모의 증거들이 들어있죠. 정숙은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떨고 있는 박철호의 눈동자를 보았습니다. 그 눈동자 속에는 미안함이 아니라 제 계획이 망가질까 두려워하는 추악한 탐욕만이 가득했죠. 이제 그 탐욕의 대가를 치르게 할 시간입니다. 정숙이 단상 위에 마이크를 낚아채자 하울링 소리 삑이 울려 퍼진다. 철호는 목소리를 낮추며 옆구리를 움켜쥐고 이정숙,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당장 내려와. 사람 불러서 끌어내기 전에. 정숙은 비웃으며 마이크에 대고 끌어내. 박 대표, 당신 몸속에 있는 내 간부터 꺼내고 나서 그런 소리 하시지? 장내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 하객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로를 쳐다본다. 정숙은 말한다. 여러분, 이 남자가 오늘 발표한 신규 사업 자금, 그리고 이 남자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생명, 모두 제 희생을 도둑질한 결과입니다. 박철호 대표는 수술 일주일 전 제 명의로 거액의 사망보험을 들었고 제가 수술대에서 죽기만을 기다렸던 파렴치한 인간입니다. 제니는 사색이 되어 소리치며 거짓말이야. 이 아줌마 정신병자예요. 얼마 전에도 발작 일으켜서 쫓겨난 여자라고요. 정숙은 제니를 향해 서류 뭉치를 확 뿌리며 정신병? 유제니 씨, 당신이 의사랑 짜고 만든 가짜 소견서 여기 다 있어. 그리고 당신들 둘이 침대 위에서 내 인감 도장 찍으며 낄낄거리던 그 녹음 파일. 지금 이 화면으로 확인시켜 줄게. 띡 소리와 함께 대형 스크린에 철호와 제니의 미래 영상과 보험 사기 공모 음성이 홀 전체에 천둥처럼 울려 퍼진다. 할망구 죽으면 10억인데 라는 철호의 육성에 하객들이 비명을 지른다. 철호는 스크린을 가리려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아니야, 아니야, 조작이야. 정숙은 주저앉은 철호의 멱살을 잡고 차갑게 말한다. 조작? 박철호, 내 몸이 증거야. 배신자의 몸속에선 뇌간도 거부 반응을 일으키나 보지. 안 그래? 연회장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친다자 이제 내가 갈 곳은 저택이 아니라 차가운 감방이야. 거기서 내가 버린 내 35년 세월을 똑같이 썩으며 갚아. 1년 후 새소리와 바람소리가 섞인 평화로운 테라스. 정숙이 우아하게 커피를 내리는 소리가 들린다. 정숙은 깊고 편안해진 목소리로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꽃이 피었습니다. 박철호는 감옥에서 장기 거부 반응과 합병증으로 비참한 말년을 보내고 있고 유제니는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죠. 하지만 그들의 불행이 제 행복은 아닙니다. 제 행복은 비로소 나를 찾았다는 데 있습니다. 태식이 꽃다발을 들고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린다. 태식이 정숙을 부른다. 누님 나니. 이정숙 작가님, 이번에 설립하신 장기 기증자 후원 재단 반응이 뜨겁습니다.
다들 누님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있어요. 정숙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고마워, 태식아. 내가 없었다면 난 아직도 그 빗속에 쓰러져 있었을 거야. 아닙니다. 스스로 일어난 건 누님이에요. 이제 정말 편안해 보이시네요. 정숙이 거울 앞에 서서 옷을 정돈하다 옆구리의 수술 흉터를 살짝 어루만진다. 배경음악으로 희망찬 현악 합주가 고조된다. 정숙은 한때는 이 흉터가 저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이건 내가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다는 승리의 훈장이라는 것을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지 않습니다. 정숙은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고도 버림받으셨나요? 절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준 사랑은 사라지지 않고 당신의 힘이 되어 돌아올 겁니다. 당신의 인생은 바로 오늘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